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이거 자꾸 삐져나가네. 이상하다. 팔이 길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키도 크시지 않아요? 길쭉길쭉하죠. 이게 삐져나가네. 네. 그래도 많이 맞췄습니다. 이제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시장이 아주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제가 아주 그랬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도 2% 정도, 2% 정도 일주일 올랐거든요. 내내 얻어맞다가. 그렇죠. 예. 내가 딱 오니까 또 시장이 또 이렇게 그렇군요.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서 선물을 주는 듯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많이 사서. 본인도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요? 네. 아직은 좀 더 받아야 돼. 지금 모자라. 지금 이 정도로는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네. 네. 모자란 정도가 아니네요. 많이 모자라요. 네. 네. 힘드네요. 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2차 전지 주식들 안 갖고 있었으면 뭐 오른 게 오른 거야? 뭐 그렇죠. 2차 전지 아니면 저기 코스닥에 저 메타버스 관련주도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네. 많이 올랐거든요. VR, AR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더니만 아주 뭐 그것도 있고 뭐 넷플릭스 자회사에서 투자한다는 뭐 1,000억 정도 1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지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미국 시장을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주들의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가 좀 읽혀집니다. 지금 현재. 혹시 뭐 대통령이 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이렇게 원샷 1타 쌍피, 3피 할 모양이에요. 한국에도 오는 것 같더니 이제 중국에도 오고. 바이든이 뭐 바이든든하긴 하지만 네. 별 영향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시장 뭐 대체로 철강주 오른 거는 뭐 그것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요. 철강주들 그렇죠. 뭐 철강주들 몇 개 좀 오른 거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저 미국 시장을 최근에 이제 뭐 지표 금리라든지 금리를 보면 요즘에 3% 미국 시장 10년물 금리가 3% 이상 갔다가 네. 요즘에 계속 얌전하거든요. 2.8, 2.9, 2.8 해가지고 네. 얘가 얌전해졌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얌전해졌어요. 월마트 이후로 얘가 얌전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경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래 못 나랑 갈 생각이 것 같아요. 다르네? 사람의 생각이 항상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산당입니까? 그렇지, 달라야지. 그럼요. 네. 다양성. 네. 다르네. 저랑 생각이 네. 다르네요. 저는 하여튼 뭐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은 저 호재가 좀 많이 나왔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LPR인가요? 뭐 그 금리 0.15를 인하를 하면서 중국 시장도 좀 오늘 저 1% 이상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고, 현재 시간 상하이 1.5%, 선전 1.7%, 홍콩 항생은 2.8%, 네. 항생 차이나는 2.7%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1.8% 올랐고 코스닥도 1.86% 상승했습니다. 2,639, 879. 전주 금요일보다 소폭씩 올랐어요. 주간 단위로. 네. 네. 그리고 오늘 개인은 한 1조 원 가까이 팔면서 네. 신나게 또 매도를 하셨고요. 네. 외국인은 요즘에 외국인이 그래도 이제 좀 매도가 이제 안 나오고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940억 정도 오늘 매수를 했어요. 다른 때보다는 이제 슬슬 대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 아닌가. 그렇죠. 오늘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간만에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의 요인은 뭐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한 1조 가량 사면서 또 저번 주 금요일에도 그랬는데 금요일마다 선물 시장에서 플레이를 이렇게 하네요. 기관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 8,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뭐 그렇게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졌었고요. 2천억 개인이 매도, 1,000억씩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급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가 좀 이제 오늘 뭐 바이든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분석 중에 월마트하고 타겟이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주가가 폭락했죠.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좀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연준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유는- 바랬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연준에서 잡을 수 없었던 이제 공급망, 물류 증가하면서 공급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요를 잡은 거죠. 수요를 잡으면서 네네. 잡힐 수 있다. 공급망과 그런 뭐 물류나는 전혀 잡을 수 상관- 없죠. 네, 이제 전혀 연준에서 상관없죠.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잡혀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지금 속으로 그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 감소를 원하지 경기 침체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 감소가 경기 침체로 가는 수요 감소는 아니고 예, 절묘한 골디락스 수요 감소라고 표현을 네. 하고 싶어요. 아, 네. 예, 그 정도만 요 정도만 되면 뭐 공급망 문제와 상관없이 수요를 잡으면서 인플레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원래는 이렇게 되면 뭐 그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좀 뭐 주가가 하락했는데 요거로 좀 뭐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 저도 이번에 물렸으니까 좀 살아남아야 되겠어요. 물렸다고요? 시장 안 오르고 내 것만 오르면 좋아 뭐 이런 야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렇지. 결국 당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도 좀 올라라. 좀 같이 좀 덩달아 오르자. 근데 이제 상황입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뭐 갖고 계신 종목들로 오를 거예요. 네, 뭐 네, 아멘. 네. 넉마주도 넉마주가 아니라 좋은 것도 갖고 계시니까 뭐 어제 오늘 뭐 좀 뭐 이상한 것 좀 샀잖아요. 그런 거 네. 저렴한 거 뭐 좋아지겠죠. 액면은 비싸요. 액면은 비싸지. 네, 가치가 실적 대비 제가 실적 대비 말씀드린 건 저렴한 거죠. 그걸 왜 넉마라는 절대 표현이 저가가 들어가나? 아니고 실적 대비 넉마. 그래 왜 실적- 무슨 아이고 실적 대비 넉마. 네. 다이아몬드 같은 주식들입니다. 근데 그 뭐 관건은 이제 앞으로도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최근에 계속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뭐 금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23일부터 다시 팜유를 수출을 그렇죠?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네. 뭐 느낌 수준이에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조코위 대통령님. 네. 네. 그래서 뭐 자기 가격 정부에서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왔지만 뭐 그래도 뭐 자기네들 팜유 산업 종사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수출 금지령을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뭐 그런 라면 업체라든지 제과 제빵 업체들이 뭐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뭐 이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진 않지만 여하튼간에 라면이 안 올랐네. 별로 이 뉴스면 원유 원자재 가격 반영 어쩌고 저쩌고 아직 하면서. 이제 뭐 밀 가격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미리 뭐 있었군요. 보니까는 기름으로만 만들 수 없는 게 그 라면이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라면이 생필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좀 올리기가 좀 어려워서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저번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국무회의 할 때 일설이 그거였거든요. 물가. 네. 근데 라면값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혼나는 거죠. 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좀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전도 그렇게 못 올리니까 적자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식품 주들은 좀 이제 좀 비용 쪽에서 좀 내려가야 좀 주가는 반응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르네상스 반도체, 르네사스 반도체, 르네사스, 문예 대부분이고요. 네. 르네상스는 좀 다른 거고요. 네. 네. 르네사스 반도체. 그래서 그 일본에 있던 반도체 공장을 원래 이제 그 세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 300mm 웨이퍼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생산하던 거 2배 정도 생산을 좀 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는 나오면서 이제 뭐 전력 반도체 그쪽 부분도 풀리겠지만 그 이외에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그쪽도 이제 서서히 풀려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사실 뭐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 때문에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자동차, 네. 반도체가 풀리면은 테슬라는 좋을까 나쁠까? 테슬라는 뭐 그동안 반도체 쪽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 안 좋을 수 있겠죠. 다른 네. 업체들이 뭐 좋아지면 예. 네, 그쪽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근데 요즘에 테슬라가 좀 뭐 이슈들이 많잖아요. ESG 또 인덱스에서 빠지면서 또 네. 우리 또 머스크 형아께서 막 엄청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네. 하여튼 지금 뭐 테슬라는 좀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머리도 장사만 잘하고 있고 뭐 무슨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못 만들고 있죠. 네, 주가 측면에서 제가 사면초가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간에 상설 통화 스와프 개설을 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좀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기사에 나왔던 거라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뭐 확인이 되면 다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는 게 좋죠. 08년도에 이제 한번 그 글로벌 위기 때 한번 있었고 팬데믹 때 한번 이제 잠깐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뭐 안보도 미국하고 하고 경제도 미국하고 한다는 그런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미국하고 이제 언제든지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스와프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네. 뭐 물론 개설되면 뭐 도움은 되겠죠.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없어서 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데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데는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호재로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오늘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LG 화학이 9% 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뭐 한 5%대 4% 상승을 했는데 그 네. 뭐 이제 배터리 3사 우리 국내에 있는 배터리 3사가 그 2025년까지 미국에 17조 정도 이제 바이든에게 선물을 주려고 미리 포장을 해놨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면서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셀 업체들은 사실 상승을 못했고요. 소재 업체들만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이제 미국 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요가 지금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향후 30년도까지는 계속 뭐 증가를 할 텐데 우리나라도 25년도까지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예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25년도까지는 계속 쇼티지가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쇼티지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2025년 이후로는 이게 좀 이제 반대로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네. 이 분석 SNE 리서치라는 데서 분석한 거에 비하면 공급 과잉이 상당히 지금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캐파가 커지는 측면이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2025년 이후에는 조금 그 예상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조심하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2025년이 많이 남아서 뭐 2024년도까지만 투자를 하시고 네. 그 뒤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1조 원이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을 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놓네요. 역시 미국이. 올해 뭐 전쟁이 끝나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투자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군사적인 지원이 200억 달러, 경제 지원이 80억 달러, 식량 지원이 50억 달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그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무슨 건설 관련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좀 했었는데 사실 딱히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마로 좀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뭐 옥석을 좀 가려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들어갈 때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좀 해도 뭐 조금 수혜를 받지 않겠나 그런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네. 안 좋은 뉴스로는 이제 최근에 계속 우리가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카타르에서 이제 백척 최근에 2년 전에 수주를 하면서 굉장히 뭐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후판 가격이라든지 비용이 너무 상승을 크게 하면서 이게 계륵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반가에 2배 올랐으니까. 네, 2배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 성과보다는 조금 더 받았는데 뭐 워낙 지금 이제 비용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네. 그게 뭐 적자죠, 무조건. 네, 뭐 한 지금 척당 거의 한 600억. 20% 적자가 날 것 네, 같아요. 척당 지금. 200억 얘기가 나오고 당- 600억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당시에 1억 8천만 불 정도의 수주를 했는데 지금 신조성과가 뭐 2억 3천만 불, 4천만 그렇죠. 불 이러니까 네. 뭐 기회비용도 손해긴 하지만 뭐 더욱 큰 거는 이제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들고 현재 만들고 있는데 다 이제 손실로 네 그게 이제 전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요걸 과연 카타르에서 좀 업수위 여겨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수익 없는 게 아니지. 아니 어여삐 여기거나 여리고저 홀빼 그렇죠. 있으셔. 업수위 여기는 건 아니죠. 네, 좀 어여삐 여겨서 네. 좀 이렇게 좀 니들보다- 서로 상생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카타르에서 그냥 이 가격에 하자고 한다고 그런데요. 지금. 당연히. 네. 네. 쉽지 그래서 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협상이 지금. 협상이 좀 지금 뭐 협상이라는 게 원래 쉽진 않지만 하여튼간에 우리 측에서는 좀 읍소 전략을 좀 펼쳐서 카타르에 좀 비용 부분을 좀 잘 얘기를 해서 좀 받아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조선주가 좀 당분간은 조금 확인할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 네. 실적도 그렇고 좋은 날이 오겠죠. 기다리면. 수주가 늘어나면은 회사는 보통 좋아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필요하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렌즈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잘 보고 저가에 매수하시면 내년에는 뭐 조금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쵸. 요즘엔 듀얼 엔진 쓰고 있죠. 오늘은 네 그렇죠. 오늘은 뭐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한번 뭐 여러 이제 개도국들이 현재 그 디폴트 위기에 좀 빠져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스리랑카가 이제 7,800억 불 국채 이자 못 냈고요. 중국 관련한 채무 1억 달러를 지금 전날까지 갚지 못해서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뭐 스리랑카도 최근에 이제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면서 재정 정책이 좀 실패를 하면서 이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좀 빠졌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스리랑카 외에도 레바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뭐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뭐 하여튼 저 아프리카 쪽하고 네. 동유럽 쪽 한 10개국 정도가 지금 달러화 부채 갚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그래서 스리랑카 관광국이었어요? 관광대국? 대국은 아니죠. 대국은 아닌데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었습니까? 그게 다른 게 없으니까 관광밖에 없어요.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없는데 네. 뭐 여하튼 왜냐면 뭐 그쪽 나라들은 그래도 예전에 뭐 그런 사원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거죠. 왜냐면 산업 기반이 없잖아요. 네. 스리랑카도 그렇고 네팔 이런 나라도. 네팔 보니까 뭐 거기도 네팔은 등산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관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도 심각하더라고요. 네팔 분들 저 일하실 때 물어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저 부채 위기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혹시라도 전이가 되면 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기사가 좀 나왔고 대비를 좀 뭐 지금 봐서는 크게 영향력 있는 뭐 왜냐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맨날 뭐 디폴트하는 나라라서 뭐 기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건 하나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현재는.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로 뭐
최근에 또 코인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여하튼간에 지금은 좀 바늘구멍 내지는 그런 이제 긴축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올라서 시작하네요. 유럽 시장도. 네. 그렇죠. 제가 그리고 오늘 뭐 업종별로도 비금속 광물이나 화학, 기계 업종들이 골고루 한 3%씩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재미난 뉴스는 디일렉에서 발표한 거는 중국 BOE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BOE가 그 OLED 애플에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애플 디스플레이 관련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 BOE가 입단이 좋아지. 오늘 안 오른 것 같은데 그 동네? 수율이 안 나오나 보네. 아니요, 저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소리. 그거 예전에 한번 기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배제됐다. 왜냐하면은 어떤 애들인데 함부로 지금 애플에서 지시 내린 걸 어겼으니 뭐 바로 그냥 네. 철퇴를 맞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자회사에서 6년간 1억 달러 뭐 특수 효과 부분에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맥스트라든지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다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동안 올랐었던 뭐 기판 관련주들 오늘 안 좋았고요. 네, 기판이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네, 많이 올라서 오늘은 뭐 쉬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 주중에도 좀 상승을 좀 꾸준히 해서 네. 2,700선을 좀 돌파하는 나오실 때 또 상승하면 3주 연속 상승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 돌파하는 사드리겠어요. 그럼 하루 더 나오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원래 지금 저번에 내기한 거로는 다음 FOMC인데. 아 그래요. 그건 유효 추가로 3주 연속 그래요? 오른다며. 목말라가지고. 3주 연속 오르면 네, 주말에? 네, 주말에 3주 오를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연합인포에서 다시 나갔는데 6월달 이후로 오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월요일 날 떨어질 수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답니다. 월요일 날이. 그렇지. 근데 맨날 빠져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제 선물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또 네. 패대기 치기가 쉽거든요. 선물로 올리면.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미국 시장 오늘 저 밤에 오르고 또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패대기 칠 수 있어서 월요일 날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여하튼 간에 그래도 주간으로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섣불리 팔지 마십시오. 요즘에 내려간다고. 네. 주식은 충분히 쌉니다. 싼 주식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싼 주식들 많이 사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는데 너무 이렇게 싸도 되나 할 정도로 진짜 싼 주식이 많아졌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뭐 오르겠죠. 네. 자,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많이 안 끼어들어서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19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그렇죠. 19분. 빨리 끝까지 안 끼어들게 빨리 마무리하시죠.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네. TGI 프라이데이. 네. 네. 안녕.